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수직 증축할 때 세대 간 내력벽 일부를 없앨 수 있도록 허용될 전망이라 소형 복도식 아파트의 리모델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우증권을 인수한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대규모 자기 자본을 바탕으로 한 과감한 투자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올해 판매량 역대 최대를 기록한 수입차 업계가 새해에도 신차를 대거 쏟아내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앞세워 내년에는 올해보다 2만 대 늘어난 25만 5천 대를 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 7월부터 금융소비자가 펀드의 위험성을 더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위험 등급이 최근 3년간의 실제 수익률을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8일 월요일 생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수직 증축 가능 안전등급을 유지하는 선에서 세대 간 내력벽 일부를 없앨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력벽은 건축물 무게를 견디도록 설계된 벽을 말합니다. 이 기준이 마련되면 성남시 분당구, 안양시 동안구, 서울시 강남구 등에 있는 소형 복도식 아파트의 리모델링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형 평수끼리 합쳐 큰 평수를 만들 수 있고 방과 거실의 배치를 다양하게 하는 등 평면 활용도가 높아져 사업성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내년 3월까지 개정해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고 이에 맞춰 수직 증축 가능 안전등급 판정 기준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지난해의 2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12월 전국 주택 매매 및 전세시장 동향 결과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올해 5.06%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2.43%보다 2.63%포인트 높은 것입니다. 시, 군, 구 단위로 살펴보면 김포, 군포, 하남, 제주, 서귀포 등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세 가격의 상승세도 이어졌습니다. 올해 전국 아파트 전세값은 6.11% 올라 지난해보다 1.7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전세값은 서울 성북구와 영등포구, 대구 수성구, 경기 하남 등이 10% 넘게 올랐습니다. 전세값이 상승하면서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인 전세가율도 이번 달에 사상 처음으로 74%에 육박했습니다. 전세가율은 2014년 12월 70%를 찍은 이후 계속 상승하며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전세가율은 73.4%로 성북구와 강서구가 80%대를 돌파했고 동작구와 구로구 등도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내년 초부터는 다시 상승세가 꺾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내년 2월 시행되는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의 영향으로 매매 심리가 위축돼 상승 속도는 둔화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미국이 금리 상승기로 전환됨에 따라 국내 시중은행들은 돈줄을 죄기 시작했습니다. 이자 부담이 높아져 기업들이 힘들어지면 은행들이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대우증권 인수로 자본 규모를 대폭 늘린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내년 경기가 좋지 않더라도 투자은행으로서 도전적인 투자로 기업들을 돕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정훈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래에셋그룹의 자기 자본을 3년 내 10조 원까지 만들겠다. 올 초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밝혔던 신년사입니다. 박 회장의 공약은 예상보다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지난주 대우증권 인수에 성공한 미래에셋증권은 통합 절차를 마무리하면 내년 자본 8조의 거대 증권사로 탈바꿈합니다. 증권업은 기본적으로 자본 규모가 커야 경쟁력이 생긴다는 것이 박 회장의 생각입니다.
투자에 있어 반드시 감내해야 할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자기 자본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대우증권을 거머쥔 박 회장은 오늘 8년여 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신년사보다 더 큰 포부를 선언했습니다. 대우증권 인수로 자신이 꿈꿔왔던 투자은행 수장으로서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입니다. 실리콘밸리 등 혁신 성장 산업은 리스크를 부담하는 모험 자본에 의해 발전해 왔습니다. 미래에셋이 쌓아온 투자 전문가로서 노하우와 대우증권의 IB 역량을 결합해 우리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투자 금융의 토양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시중은행은 경기를 뒤따라야 하지만 투자은행은 경기가 안 좋을 때 오히려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 박 회장의 설명입니다. 합병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논란과 관련해선 박 회장은 기자간담회 내내 대우증권 직원들을 후배라고 부르며 점포를 늘릴 수는 있지만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대우증권 직원들은 모두 저의 후배들이고 한국 최고의 엘리트 집단들입니다. 훌륭한 후배들이 열정과 자부심을 갖고 삶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박 회장은 통합법인의 사명도 대우증권의 역사와 직원들의 자부심을 고려해 미래에셋 대우증권으로 내정했습니다. 또 패키지 매각으로 대우증권과 함께 인수하게 될 사는 자산운용은 중위험 중수익 상품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새로운 회사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자신의 꿈인 투자은행 수장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게 될 박 회장의 내년 행보에 업계가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서울 907가구, 경기 4,122가구 등 19곳에서 총 1,443가구의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료가 시세보다 20%에서 40%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서울은 천왕 2, 가양, 마천 3지구 등에서, 경기는 화성 동탄 2, 고양 삼송, 파주 운전 등에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국토부는 올해 입주가 이뤄진 물량과 내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물량을 포함해 현재까지 서울 24곳, 경기 52곳, 인천 8곳, 부산 7곳 등 152개 지구 87,841가구의 행복주택 입지를 확정했습니다. 특히 내일부터는 오피스텔이나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등 준주택도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과 시행령 규칙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올해 수입차 업계는 폭스바겐 사태와 벤츠 골프채 파손 사건 등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는데요. 온갖 악재가 많았지만 판매량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시장 점유율이 15.8%로 높아졌습니다. 내년에도 수입차 업체들은 다양한 신차를 쏟아내며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설 계획인데요. 김혜영 기자가 전합니다. 올해 수입차 업계는 각종 파문에도 역대 최대 국내 판매 기록을 세운 가운데 새해에도 신차를 쏟아낼 계획입니다. 수입차 업계는 내년에 최대 50여 종의 완전 또는 부분 변경 모델을 앞세워 올해 23만 대에서 2만 대 늘어난 25만 5천 대를 팔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올해 국내 시장에서 뉴3 시리즈와 뉴7 시리즈를 내놓아 호평을 받은 BMW는 내년 상반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X1의 풀체인지 모델을 선보입니다. 고성능 M 시리즈인 뉴 M2 쿠페, SUV급 X4의 고성능 모델 등도 차례로 출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우디의 새 출시 라인업 역시 화려합니다. 아우디 최초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A3 스포트백 e-tron과 뉴 아우디 A4가 출격 중입니다. 뉴 아우디 A4는 이전 모델과 비교해 차체는 커졌지만 경량화 설계를 통해 무게는 최대 120kg을 감량했습니다. 뉴 아우디 A6 아반트는 부분 변경 모델이 나오고 뉴 아우디 Q7, 뉴 아우디 R8도 출시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컴팩트 해치백 A클래스와 SUV M클래스의 부분 변경 모델 등을 선보입니다.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로 시끄러운 한 해를 보낸 폭스바겐은 새해 파사트 부분 변경 모델을 내놓고 국내 대중차 시장을 노릴 방침입니다. 대대적인 할인 판매로 기사회생한 폭스바겐은 내년에도 할인 판매 기조를 유지하며 점유율 회복에 나설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올해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1조 원 이상을 수주한 중견 건설사들의 약진이 돋보였습니다. 이는 기존 시장의 강자로 머무르던 대형 건설사들을 앞지른 기록인데요. 양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대형 건설사들의 텃밭이었던 재개발, 재건축 수주에 중견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성과 역시 대형 건설사들을 앞지르는 수준입니다. 시공능력평가 50위인 반도건설은 부산 구포 3구역 재개발 수주를 시작으로 충북 청주, 광주 남구, 경남 창원, 대구 서구까지 총 5개 사업지에서 1조 1,813억 원의 수주액을 기록했습니다. 시공평가 39위인 중흥건설 역시 광주 광산구 재건축과 부산 덕포 1구역 재개발을 단독 수주한 데 이어 광주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들을 수주하며 5개 사업지에서 1조 969억 원을 수주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중견건설사들이 1조 원이 넘는 수주를 기록한 것입니다. 1조 원까지는 아니지만 탄탄한 재무구조와 사업 능력으로 정평이 나 있는 IS 동서 역시 올해 재개발 사업에서 처음으로 수주를 따냈습니다. 부산 영도구 복내 1구역 재개발로 2,080억 원 규모입니다. 대형 건설사인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재개발 재건축에서 8,800억 원과 2,000억 원을 수주하는 데 그친 데 비하면 중견 건설사들이 가히 눈에 띄는 성과를 기록한 것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택지 개발 위주로 주택 사업을 펼쳤지만 앞으로는 도시 정비 사업 쪽으로도 저희가 사업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올해 수주를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중견 건설사들은 오는 2017년까지 신규 공공택지 지정이 중단되자 재건축 재개발 분야로 눈을 돌렸습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재건축 연한 단축 등으로 수익성이 높아진 것도 이유입니다. 택지 개발 사업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보를 못할 경우는 저희가 어떤 다른 민간 택지나 아니면 그런 도시 재정비 사업인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밖에 없죠. 중견 건설사들은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적극 공략한 도시 정비 사업을 수도권으로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연간 1,7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전화기 너머의 그놈 목소리, 바로 보이스피싱입니다. 금감원에서는 지난 7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사기범의 실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온라인 보이스피싱 체험관을 6차례에 걸쳐 열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피해액이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이스피싱 체험관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한 남성이 자신을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이라고 소개합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여기 서울지검 첨단범죄수사팀의 김민재 수사관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본인과 관련된 명의도용 사건 때문에 아까 사실 확인차 연락을 드렸습니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전화를 받은 사람은 은행 관계자였습니다. 그리고 관관 현장에서 명의로 된 농협하고 신한은행 통장이 같이 발견돼서 저희가 사실 확인차 연락드린 거예요. 아, 그래요. 지금 농협 직원이 없었죠. 뭐라고요? 그래, 알았어. 잘났다. 끊어. 이 남자 사기범 목소리는 금감원이 개설한 온라인 보이스피싱 체험관에서 국민들이 가장 많이 들은 보이스피싱 사례 중 하나입니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온라인 보이스피싱 체험관에서는 현재 200여 개의 보이스피싱 사례를 직접 들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체험관에서 국민들이 가장 많이 들은 여자 사기범 목소리입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이 검사를 사칭하는 사기범에게 동문서답으로 대처한 사례입니다. 저희가 김용수라는 금융범죄 사기 집단을 검거를 하였는데요. 네, 그 현장에서 김성 명의로 된 농협은행과 하나은행 통장이 지금 발견이 됐기 때문에 확인차 연락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피해 보신 분들로부터 지금 본인이 고소가 받은 상태시고요. 제가 구속된 상태라고요? 네네. 저희가 소환장을 보내드리면 그 날짜에 맞추셔서 저희 중앙지검으로 나오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보이스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려 많은 피해자들이 생겼습니다. 새해에는 보이스피싱 사기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보이스피싱 온라인 체험관에서 그놈 목소리를 미리 들어보고 대처 요령을 익히는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새해부터 바뀌는 금융제도가 많습니다. ISA가 시행되고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합니다. 금융제도도 20개가 바뀝니다. 금융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변화들 보도국 이보경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변경될 금융 제도들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 이 ISA와 또 인터넷 전문은행일 텐데요. 먼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일명 비과세 만능 바구니 통장이라고 하죠. ISA가 내년 3월부터 출시가 됩니다. 통장 하나에 예금과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수시로 골라 담고 최대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ISA는 연간 2천만 원까지 납입을 할 수가 있고요. 5년 동안 유지하면 수익 가운데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2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선 9.9%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내년 2월부터는 계좌이동 서비스도 확대가 되는데요. 주거래 계좌를 바꿀 수 있는 계좌이동 서비스는 현재 페이인포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내년 2월부터는 각 은행 지점과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도 한꺼번에 가능합니다. 인터넷 사용에 불편한 점이 있는 분들은 직접 오프라인 은행 점포를 찾아가서 계좌 이동을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내년에는 또 국내 첫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하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문을 엽니다. 이렇게 되면 스마트폰만으로 모든 은행 업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인터넷 전문은행은 물론 증권사나 저축은행 등도 비대면 실명 확인이 가능해져서 창구 방문 없이 어디서든 계좌 개설과 같은 금융 업무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게다가 내년에는 인터넷 서비스로 활용이 가능한 유용한 금융 서비스들이 대폭 늘어나는데요. 온라인을 통해서 투자금을 모을 수 있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내년 1월 25일부터 서비스를 본격화하고요. 1월 18일부터는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인터넷을 통해서 한꺼번에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휴면예금 조회 서비스 또한 확대돼서 내년 3월부터는 민원24 사이트를 통해서도 휴면예금 정보를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금융상품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들도 많이 나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내년 1월부터는 예적금과 연금저축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상품을 한꺼번에 비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난달 30일 개장한 인터넷 보험 가격 비교 사이트 보험담보화도 한층 강화가 되는데요. 보험담보화는 내년 4월부터 사고 유무 등 경력까지 반영해서 산정한 실제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네, 금융 소비자의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이 있죠? 네, 우선 은행들은 무분별한 대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 대출 심사가 강화됩니다. 은행들은 전산 개발 등을 거쳐서 수도권 지점은 2월부터, 비수도권은 5월부터 깐깐한 소득 심사를 거쳐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요. 앞으로 서울과 지방 할 것 없이 빚 갚을 능력을 보는 총부채 상환 비율 DTI를 산정해서 대출 규모를 제한하고요. 그리고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분할 상환, 고정금리로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저축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소비자에게 예적금 등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행위도 4월부터 전격 금지가 되고요. 아울러 내년 2분기부터는 은행이나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 대출을 받고 7일 안에 계약을 취소하면 불이익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보험 쪽에서도 소비자들을 위한 제도가 시행이 되는데요. 내년 1월부터는 실손 의료보험의 보장 범위가 일부 정신질환까지 확대가 되고요.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할 때 보험료 납입도 중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내년 4월부터는 자동차 보험을 개선해서 고가 차량의 보험료를 올리고 일반 차량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네,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해서 보도국 이보경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년 7월부터 펀드의 위험 등급이 실제 수익률을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펀드 위험 등급 분류 기준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위험 등급 체계는 주식 편입 비중을 기준으로 분류돼 실제 위험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등급 분류 기준은 현행 투자 예정 포트폴리오가 아닌 최근 3년간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또 펀드의 위험 등급도 현재 5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금융 소비자들이 특정 펀드의 위험성을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내년 1월 6일부터 나흘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가전박람회 CES 2016에서 세탁기와 청소기 등 생활가전 신제품을 선보입니다. 먼저 CES 2016 혁신상 수상 제품으로 선정된 에드워시 드럼 세탁기가 내년 상반기 세계 시장 출시를 앞두고 본격 공개됩니다. 이 제품은 에드 윈도우를 도어 상단에 채용해 세탁물을 간편하게 추가하고 세제와 세탁 보조제도 편리하게 넣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장점입니다. 애벌 빨래 기능을 추가한 액티브 워시 세탁기도 업그레이드된 신모델로 선보입니다. 또 일반 로봇 청소기보다 약 200배 강한 진공 흡입력을 갖춘 로봇 청소기 파워봇 신모델과 지난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이파 2015에서 처음 공개됐던 개인의 수면 상태를 측정하고 분석해 도와주는 슬립센스 신제품도 공개합니다. 한화갤러리아가 오늘 서울 여의도 63빌딩에 갤러리아 면세점 63을 일부 오픈하고 본격적인 서울 시내 면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갤러리아 면세점 63은 금빛 여정의 시작이란 타이틀로 총 369개의 브랜드를 선보이며 내년까지 매출 목표를 5천억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갤러리아 면세점 63은 63빌딩의 본관과 별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에 1,153만 제곱미터 규모로 자리 잡았습니다. 층별로 보면 지하 1층의 그라운드 플로어엔 고급 잡화와 화장품, 지상 1층엔 시계와 보석, 2층엔 국산 화장품과 패션, 잡화, 3층엔 국내 브랜드와 중소기업 제품 매장이 입점했습니다. 다만 정식 오픈에 앞서 이번 사전 오픈에선 샤넬과 루이비통 등 주요 명품 브랜드는 입점하지 않았지만 한화갤러리아 측에서는 내년 6월 그랜드 오픈 때는 대부분의 명품 브랜드가 들어설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평소에 서울 도심을 비행하기 힘든 무인 비행체 드론들이 어제는 서울 하늘을 가르며 높이 비행해 시민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주로 군사용으로 쓰이는 드론이지만 어제는 서울 송파구 가든파이브에서 드론 레이싱 대회가 열려 레포츠로서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입니다. 조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나란히 선 드론들이 일제히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앞선 드론을 바짝 쫓아 재빠르게 원통형 장애물을 통과합니다. 시속 100km에 가까운 속도로 나는 드론의 속도감은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1인칭 시점으로 생생하게 전달됩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펼쳐진 이색 레이싱에 지나가는 시민들의 발걸음까지 멈췄습니다. KT가 국내 기업 중에서는 최초로 드론 레이싱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의 우승은 지난 10월 D1 한중 드론 레이싱 대회에서도 1위를 차지한 송준목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취미로 즐기면서 이런 큰 대회에 참가해서 우승하게 돼서 정말 가슴이 벅찹니다. 드론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프로스트앤설리번은 세계 드론 시장이 2020년까지 115억 달러로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리 돈 13조 원에 이릅니다. 드론 보급 확대에 맞춰 LGU+는 지난 9월 드론이 촬영한 FHD 영상을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SK텔레콤은 최근 드론을 활용한 해수욕장 재난대응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여기에 정부도 국내 드론 업계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10%로 올리겠다는 목표로 드론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나서며 드론에 대한 통신사들의 관심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조주희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년 상하반기에 환자 진료비를 과다하게 받는 것으로 의심되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 입원이 잦은 의료기관 등을 색출해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 시민 모임이 지난 8월에서 10월 서울 시내 25개 구의 주유소 562곳을 대상으로 오피넷에 공시된 가격과 실제 판매 가격을 비교한 결과 서울 시내 같은 구에서 휘발유 값이 리터당 최대 847원 차이가 났고 유가 하락에도 주유소 기름값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울산에서 포항 간 고속도로가 양남터널 등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내일 대부분 우선 개통합니다. 내년 6월 전면 개통하면 울산에서 포항까지 32분, 포항에서 부산까지는 1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 결과를 인용해 올해 이뤄진 규제 개선 15건으로 앞으로 10년간 최소 1조 9,420억 원, 최대 3조 2,502억 원에 이르는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적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된 규제 개혁은 6차 산업 산업장 진입도로 설치 의무 완화입니다. 그동안 한일 양국 간 해결하지 못한 해묵은 과제였던 위안부 피해자 협상이 24년 만에 타결됐습니다. 일본이 위안부에 대한 책임을 공식 인정하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진정한 사과와 법적 책임이 동반될 때 할머니들의 오랜 상처도 치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